안녕하세요. 트렌디한 이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아남입니다. 전세계 탑 IT 기업 중 하나인 삼성. 유독 한국에서만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강한데요. 오늘은 삼성이 세운 4가지 미친 기록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리서치 기관인 IDC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은 2018년 기준 안드로이드가 85.1%, iOS가 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OS는 애플의 독점 OS니 그렇다 치더라도 다양한 오픈소스 OS 중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80%가 넘어가는 것은 놀라운데요. 이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을 삼성이 만들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네, 사실입니다. 역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바로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4입니다. 2013년 3월에 공개된 갤럭시 S4는 전 세계적으로 약 8천만 대가 팔렸는데요. 전작인 S2가 4천만 대, S3가 6,500만 대라는 미친 판매 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S4는 6개월 만에 판매량이 4천만 대를 돌파하면서 1억 대도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12년 9월에 공개된 아이폰 5가 전 세계적으로 약 7천만 대가 팔리면서 플래그십 대 플래그십의 대결에서 삼성이 처음으로 애플을 꺾은 사례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다음 모델인 갤럭시 S5가 4,500만 대로 폭망하게 되면서 다시 애플에 뒤처지게 되었고, 2014년 9월에 공개된 아이폰 6와 6 플러스가 약 2억 2천만 대라는 말도 안 되는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두 회사의 플래그십 모델 판매량 대결도 끝이 났습니다. 이번 S10의 경우 5G 모델까지 총 4가지 모델이 출시됐고 합산 판매량이 약 4,500만 대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삼성이 한 번쯤 다시 홈런을 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과연 삼성은 몇 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무려 8년입니다. 삼성 갤럭시 S1이 2010년 3월에 최초 공개됐으니 다음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인 2018년까지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전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데요. 점유율 추이를 보면 2010년 7%에서 2013년 31.1%로 애플의 15.1%를 제치고 1위 사업자로 올라섰으며 당시 전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판매량 8억 580만 대 중 38.9%인 3억 1,300만 대를 혼자서 팔아치워버리는 괴물같은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삼성이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한 해는 2015년으로 약 3억 2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았고 이후로 조금씩 판매량이 감소하여 작년 기준으로는 약 2억 9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팔았는데요. 시장조사 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삼성이 반사수혜를 입게 되면서 올해는 다시 3억 1천만 대 이상으로 판매량이 올라가고 내년에는 3억 4천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10년째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삼성의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지난 영상인 트럼프가 스마트폰 시장에 가져온 나비 효과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며 그 사용 범위가 스마트폰에서 TV, 자동차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LCD와의 차이점은 오른쪽 상단의 제 지난 영상 1분 38초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OLED의 장점은 소비 전력이 적고 LCD 대비 색 재현력이 좋으며 폼팩터 구현에 더 많은 자유도를 가져다 준다는 데 있는데요. 폴더블 스마트폰도 현재로서는 OLED 디스플레이로만 구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IHS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전세계 스마트폰의 61%의 OLED 디스플레이가 채용됐으며 삼성은 스마트폰용 OLED 디스플레이 점유율 93.3%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거의 독점인 수준입니다. 현재 애플의 모든 OLED 스마트폰에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삼성이 없으면 아이폰도 없다는 국뽕 벅차오르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OLED 기술은 삼성이 2007년 세계 최초로 구현했는데요. 스마트폰용에 있어서는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업체들이 진입하지 못해 독점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참고로 LG가 하는 OLED TV의 OLED 기술은 삼성과 다른 화이트 OLED라고 하는 기술이며 마찬가지로 LG의 계열사인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는 삼성의 자신감, 바로 이러한 기술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요? 가트너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538조 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약 600조 원이니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실 텐데요. 삼성은 2017년 반도체 매출액 74조 원을 기록하면서 인텔의 69조 원을 추월,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차지하였고 2018년에도 매출액 86조 원을 기록하면서 인텔의 78조 원을 따돌렸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 1위 자리에 올랐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유독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평가는 박한 면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텔과 달리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는 메모리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CPU, GPU, AP와 같은 로직 반도체와 DRAM, 낸드 등의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 전자는 성능이 중요시되는 반면 후자는 양산성과 생산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40%대에 이르는 메모리 시장에서의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다고 무시되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삼성의 양산 기술은 거의 차원을 달리하는 수준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선 전력 소모 감소와 속도 개선을 위해 칩을 작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인텔과의 비교를 위해서 로직 반도체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의 현재 최고 생산 기술은 칩을 7나노미터 사이즈로 만드는 수준이며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한 회사는 TSMC라고 하는 대만 회사와 삼성전자 단 2곳뿐입니다. 양산 기술에서 전 세계 3위인 글로벌 파운드리는 7나노미터를 포기하고 12나노미터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으며 인텔의 CPU는 14나노미터에서 올해 겨우 10나노미터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삼성의 반도체 순위는 다시 인텔에 밀려 2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지난 4월 24일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비메모리 분야에서 전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5월 15일에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19를 개최해 2021년 3나노미터 반도체 칩 양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점점 외계 수준으로 진화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세운 엄청난 기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과거에 잘했던 것이 꼭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이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이름을 떨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트렌디한 이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